안녕하세요 젤리니 여러분, 제이제이입니다. 오늘은 다이어트를 할 때 가장 고민, 바로 배고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다이어트는 배고픔과의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그만큼 다이어트 하다 보면은 자꾸만 뭐가 먹고 싶은 생각 때문에 힘든 경험 여러분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배고픔에도 가짜와 진짜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이 배고픔의 종류를 알아보고 각 배고픔의 차이와 함께 어떻게 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 그 방법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고픔은 진짜와 가짜로 나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어떤 기준이고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알려드릴게요. 먼저 진짜 배고픔이다 라고 한다면 흔히 음식을 먹을 타이밍이 지난 경우 실제로 위장이 비어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보통 이런 진짜 배고픔은 식사를 하게 되면 바로 사라지는 것이 정상이에요. 아무리 다이어트 중이라도 이런 진짜 배고픔은 그때그때 잘 해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 건강하고 무리 없는 다이어트를 해나가실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그에 비해 이 가짜 배고픔의 경우는 음식을 먹어서 해소되지 않는 배고픔을 의미합니다. 이런 경험 다들 해보셨을 거예요. 점심을 먹었는데 희한하게 입이 심심하네? 간식이 땡기네. 이런 것들은 가짜 배고픔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짜와 진짜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간략하게 알려드릴게요. 먼저 진짜의 경우 뭐든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반면 가짜의 경우는 특정 음식이 생각납니다. 예를 들어 딸기 생크림 케이크가 먹고 싶어. 바삭바삭한 크러스트 과자가 먹고 싶어. 혹은 나는 피자가 먹고 싶어. 진짜의 경우는 배고픔이 느껴질 때 뭐든지 내가 식사를 하게 되면 해소가 됩니다. 비단 그것이 닭가슴살이라도. 반면 가짜의 경우는 식사를 한다고 해결되지도 않고 배가 불러도 멈추기가 어렵습니다. 또 진짜 배고픔이 있을 때에는 속이 쓰리고 위장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거나 몸에 힘이 없는 등 뭔가 물리적인 신체의 변화가 느껴져요. 그런가 하면 이 가짜 배고픔은 특별한 신체 징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장이 비어있지 않거든요. 마지막으로 진짜 배고픔은 허기가 천천히 느껴지는 반면 이 가짜 배고픔은 갑작스럽게 허기가 느껴집니다. 자, 이 차이점을 체크해 보시고 내가 지금 느끼고 있는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아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이런 가짜 배고픔이 계속된다면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식욕을 계속해서 조절하기가 어렵고요. 그러다 보면 과식이나 폭식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아, 정말 문제야 문제. 이 가짜 배고픔. 그 가짜 배고픔은 왜 생기는 걸까요, 여러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봤는데요. 어떠한 특정 영양분이 우리 몸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우리 몸에서는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방이 세 가지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중에 특정 영양소가 결핍된 식단을 사람에 따라 기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장기간 계속해서 결핍된 식사를 하는 경우 가짜 배고픔이 생기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사는 규칙적으로 했지만 탄수화물과 지방이 모두 빠진 채 단백질 위주로만 식사를 했다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이 탄수화물과 지방이 부족하다 보니 계속해서 몸에서는 부족하다는 신호를 보내게 될 거예요. 하지만 이 신호는 결국에 우리에게 배고픔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식욕을 조절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됩니다. 두 번째, 바로 스트레스. 우리 몸에서 이 식욕이라는 거는요, 호르몬의 밸런스로 인해 유지가 됩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렙틴, 그렐린. 두 가지 호르몬은 서로 균형을 맞추게 되는데요. 우리가 공복감을 느끼게 되면 그렐린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식사를 하게 되죠. 그리고 어느 정도 식사를 하게 되면 체내에서 다시 이제 충분히 먹었어, 괜찮아, 그만 내려놔 라고 하는 포만감 호르몬인 렙틴이 분비되게 되죠. 우리가 식욕 억제 호르몬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적정하게 위장이 채워졌을 때 식욕 억제 호르몬이 타이밍에 맞게 분비가 돼야 하는데요.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우리 몸에서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요, 스트레스 받아서 그렇지 않아도 억울한데 이 녀석이 또 우리 몸에서 나오는 렙틴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먹어도 포만감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죠. 포만감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내가 위장에 못 찼다고 해서 포만감을 느끼고 숟가락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호르몬으로 인해 조절되는 포만감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 관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 식욕 조절이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큰 숙제입니다. 심리적인 스트레스일 때도 있고 이것들이 수면이 부족한 경우도 이런 동일한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니까 또 혹시 내가 수면이 부족하지는 않은지도 체크해 보세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짜 배고픔 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 건가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방법은 평소에 양질의 포만감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 가장 중요하고 가장 건강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포만감의 종류는 저는 개인적으로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 첫 번째는 물리적인 포만감인데요. 위장이 어느 정도 차서 느껴지는 포만감입니다. 두 번째는 심리적인 포만감인데요. 이것은 식사에
그 질적인 만족도, 즉 우리가 말하는 식이 만족감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 내가 위장은 채웠어. 근데 닭가슴살을 삶은 걸로 채웠어. 그러면 우리는 밥을 먹었어도 솔직히 식이 만족감이 떨어지다 보니까 크게 포만감을 느끼지 않아요.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은 느낌. 이게 바로 이 두 번째 심리적인 만족감이라고 생각해요. 마지막 세 번째는 뇌에서 실질적으로 호르몬 분비로 인해서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는 이 뇌의 포만감인데요. 이것은 아까 이야기했던 렙틴 호르몬 분비와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즉 아무리 내 몸에서 양도 채우고 만족감 있는 음식을 먹어도 호르몬 밸런스가 깨져서 렙틴 호르몬이 제때 분비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먹어도 계속 먹어야 하는 이런 폭식의 굴레에 빠질 위험이 있는 거죠. 결국 우리가 건강한 포만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모두 충족되어야지만 완벽한 포만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중에 두 가지만 만족이 된다면 가끔 어느 파트에서 과식이 중간중간 튀어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 주말에 외식 기회가 있네? 요럴 때 식욕 조절을 하기가 어려우실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가 하면 이 중에 한 가지만 만족한다라는 포만감은 실질적인 포만감이라고 부르기는 어렵습니다. 평일 중에도 자제가 잘 되지 않고 계속해서 욕구와 싸워야 할 확률이 높아요. 장기적으로 이 가짜 배고픔 느끼지 않으면서 식단을 하시고 싶다면 세 가지 포만감 모두 다 챙겨주시는 것 꼭꼭꼭꼭 중요하게 생각해주세요. 그 다음은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충분히 수분 섭취해주시고 스트레스 관리, 내 멘탈 관리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챙겨서 해주시면 도움이 돼요. 그런가 하면 앞전에 잠깐 이야기했지만 영양분 중에 여러분들이 탄수화물과 지방은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 중에 하나예요. 이 두 가지 중에 적어도 한 가지 정도는 꾸준하게 식사에 잘 넣어서 영양 보충을 해주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부족한 비타민 챙겨 먹기인데요. 우리가 아무리 음식을 잘 챙겨 먹더라도 혹시 사람마다 몸에 부족한 비타민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내 몸에서 필요한 비타민들을 골라서 잘 섭취해 주시는 것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가짜 배고픔을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배고픔이 느껴질 때 수분 섭취를 하여라, 양치를 해라 이런 등등의 방법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조금 일시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 내 가짜 배고픔이 발현되지 않도록 노력해주세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다이어트 식단할 때 정말 참기 어려운 나의 식욕과의 싸움, 가짜 배고픔 없는 분들은 솔직히 식욕과의 싸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이어트가 누군가에게는 정말 쉽지만 누군가에게는 정말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가짜 배고픔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생긴다면 이것은 내가 진짜 배고픈 것이 아니라 어떤 잘못된 패턴이 내 몸 안에 있구나 체크하시면서 다이어트 식단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JJ는 다음번에 또 재미있는 컨텐츠 들고 찾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모두 안녕.